내 손에 쥔 그 서류를 내려다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전처가 재혼한 그 부자놈과 함께 IVF를 하려던 계획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동의 없이 내 정자가 사용된 증거였다. 복수심에 불타 나는 병원으로 달려가 그들의 비밀을 폭로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오빠, 미안해 라고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마음속에 항상 맴도는 그 그림자 전처 수연이. 우리는 5년 전 이혼했다. 그녀는 나를 버리고 더 나은 삶을 택했다.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 재벌 2세와 재혼한 그녀. 그런데 왜 갑자기 그녀의 소식이 내게 온 걸까? 익명의 편지 한 장이었다. 수연 씨의 IVF 계획을 알아보세요. 당신의 비밀이 드러날 거예요. 그 편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 병원은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였다. 로비에 앉아 기다리다 보니 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고급 핸드백을 들고 걸어오는 모습. 하지만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 그놈, 재벌 그룹의 후계자 민준. 그는 나를 모르는 척 지나쳤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여보, 비용을 아끼려면 기존 샘플을 쓰는 게 좋대요. 당신 거 말고 안전한 걸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기존 샘플. 그게 나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우리는 결혼 생활 중 IVF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 정자를 동결 보관했었다. 이혼 후 그걸 잊어버렸는데 설마 그녀가 그걸.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몰래 병원 기록을 알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옛 변호사를 통해 정보를 캐냈다. 충격적이었다. 수연이 내 동의 없이 그 샘플을 사용하려 한 거였다. 돈을 아끼기 위해 새 남편의 정자 대신 내 것을 쓰려 한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다. 왜 그녀는 그런 짓을 한 걸까? 민준과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은가? 재벌 집안의 며느리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데. 하지만 내 안에서 복수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다시 갔다. 수연과 민준이 상담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문을 벌컥 열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연아. 내 목소리가 병원을 울렸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오빠. 어떻게 여길? 민준이 나를 노려봤다. 당신 누구요?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아내의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IVF 계획에 내 정자가 쓰일 거예요. 돈 아끼려다 들통난 거죠.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나는 이미 폭로를 시작했다.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오빠. 민준 씨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왜 나를 이용하려 했을까?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하찮았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더 나은 걸 원했다. 나의 안정된 직장, 평범한 집, 그게 부족했던 거지. 이제 부자와 재혼했는데도 여전히 탐욕스럽다. 민준의 시선이 차가웠다. 그는 나를 밀치며 말했다. 이건 우리 부부 일입니다. 나가세요.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적으로 내 동의가 필요해요. 이건 범죄예요. 그날 이후 내 삶이 뒤집혔다. 수연은 연락을 해왔다. 오빠, 제발 용서해. 민준 씨가 압박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의 선택이었어. 이제 후회해. 마음속으로 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비밀을 더 파헤쳐 그녀의 완벽한 삶을 무너뜨릴 거야. 왜냐하면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서울의 밤거리가 밝게 빛났다. 나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우리의 만남은 대학 시절이었다. 수연은 밝고 야심찬 여자였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IVF를 시도했지만 실패.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원해 라고 말하며 떠났다. 이제 그녀가 다시 내 삶에 끼어들다니. 다음 날 민준의 회사로 갔다. 그놈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비서가 나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 사장님의 아내가 내 정자를 쓰려 한다는 걸 아세요?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재벌 집안의 스캔들 완벽한 재료였다. 수연이 다시 전화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이 무너져.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너가 시작한 거야. 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다. 복수가 시작되자 내 마음속에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수연의 배신이 너무 컸다. 그녀가 돈을 아끼려 내 정자를 몰래 쓰려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계산된 탐욕이었다. 민준의 회사 로비에서 쫓겨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켜고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화려한 사진들, 해외여행, 명품 옷, 파티. 그녀의 삶은 빛났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무엇일까? 나는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수연이 요즘 어때? 한 친구가 말했다. 민준 씨와 결혼 후 아이를 원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래. 그 말이 확인시켜졌다. 민준은 재벌이지만 집안에서 압박을 받는 모양이었다. 후계자를 낳아야 하는데 자연 임신이 안 돼 IVF를 선택한 거지.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수연은 내 정자를 사용해 돈을 아끼려 한 거였다. 왜 내거? 우리의 IVF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녀는 병원에 압력을 넣어 그 샘플을 빼내려 한 거야.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었다. 그녀는 나를 버린 후에도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정자 사용은 범죄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전에 언론에 흘렸다. 익명으로 재벌 며느리의 IVF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부자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전 남편 정자 쓰려 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수연의 이름은 가려졌지만 사람들은 추측했다. 민준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거야. 그녀가 전화했다. 오빠, 왜 그래? 내 삶을 망치려 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가 먼저 망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우리의 추억 첫 데이트, 결혼식, 함께한 밤들. 왜 그녀는 변한 걸까? 돈 때문인가? 아니, 그녀는 항상 야심찼다. 나 같은 평범한 남자가 부족했던 거지. 민준이 직접 연락 왔다. 만나자. 우리는 강남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봤다. 얼마 원해? 돈으로 해결하자. 나는 웃었다. 돈. 그게 내 해결책이야. 그는 이를 갈았다. 내가 폭로한 거 알아.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히지 마. 내 아내가 내 정자를 쓰려 한 거잖아.
돈 아끼려다 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연이 왜 그런 짓을 그는 믿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민준도 피해자일 수 있다. 수연이 그를 속인 거지? 카페를 나오며 마음이 복잡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공허했다. 집에 가서 사진 앨범을 봤다. 우리의 행복한 시절. 눈물이 흘렀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이혼 후 나는 혼자 살았다. 새 여자를 만나려 했지만 실패. 수연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수연이 집으로 왔다. 오빠, 화 좀 해.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민준 씨가 이혼하자고 해. 다 내 탓이야. 나는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IVF 비용이 너무 비싸서. 내 샘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안전. 내 동의 없이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집안 압박이 심해. 후계자를 낳아야 해. 민준 씨 정자가 문제에 있어서 충격이었다. 민준의 불임. 그게 비밀이었구나. 마음속 독백, 그녀의 눈물은 진심일까? 아니, 또 속는 건가? 하지만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다. 오빠, 도와줘. 소송 취하해.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망설였다. 이게 기회일까? 복수를 멈추고 과거를 청산할. 하지만 다음 순간 민준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사장님 지시예요. 따라오세요. 나는 끌려갔다. 어두운 창고에서 민준이 기다렸다. 내가 너무 나섰어. 이제 끝내자. 주먹이 날아왔다. 고통이 밀려왔다. 이게 재벌의 방식인가?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다. 수연이 옆에 있었다. 오빠, 미안해. 민준이 미쳤어. 그녀가 울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드라마는 이제 본격 시작이야.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니 몸이 욱신거렸다. 민준의 폭력이 현실이었다. 수연이 손을 잡고 있었다. 오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 모든 게 그녀의 탐욕 때문이었다. 퇴원 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재벌 2세의 폭행 뉴스가 다시 터졌다. 민준의 집안이 압박을 받았다. 주가가 떨어지고 스캔들이 확대됐다. 수연은 매일 연락했다. 오빠, 제발 용서해. 민준 씨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 생각해. 나의 고통은 안중에 없어. 옛 친구를 만났다. 얘야, 너 미쳤어. 재벌 상대로 친구가 걱정했다. 하지만 수연이 배신했잖아. 나는 말했다.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너 아직 그녀 사랑하나 봐.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사랑. 아니, 증오에 가까웠다. 하지만 깊숙이 그리움이 있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왔다. 합의하자. 돈 줄게. 나는 거절했다. 법정에서 보자.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수연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떨며 말했다. 전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려 한 건 제 잘못이에요. 비용 때문에. 판사가 물었다. 왜 동의 안 받았나요? 그녀가 울었다. 죄송해요. 법정 밖에서 민준이 나를 노려봤다. 내 인생 끝났어. 위협이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삶은 어두웠다. 왜 나는 이렇게 싸우는 걸까? 복수로 얻는 게 뭐지? 수연이 다시 왔다.
오빠, 화 좀 더 해. 우리는 공원에 앉았다. 그녀가 말했다. 민준 씨와 결혼한 건 실수였어. 집안 때문에 그녀의 고백이 시작됐다. 민준 집안의 압박, 불임 문제, IVF의 절박함. 내 정자가 건강해서. 미안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 같았다. 오빠, 나 아직 너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왜 그녀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할까? 다음 날 민준이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화가 나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수연이 내 정자를 쓰려 한 건 나도 몰랐어.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집안의 위기 때문이겠지? 소송 중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병원의 기록, 수연이 내 서명을 위조한 거였다. 충격이었다. 그녀의 배신이 더 깊었다. 법정에서 나는 소리쳤다. 이게 사랑이야. 그녀가 무너졌다. 마음속 독백, 왜 그녀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 갔나? 이혼 후 나는 재기하려 애썼다. 새 직장, 취미.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소송이 끝나갈 무렵 수연이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문안 갔다. 그녀가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오빠, 용서해. 눈물이 흘렀다. 나 없이 살 수 없어. 그 순간 내 마음이 부서졌다. 복수는 무의미했다. 나는 소송을 취하했다. 민준도 합의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미 망가졌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이 드라마의 끝은 어디일까? 소송 취하 후 평화가 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수연은 회복 중이었다. 민준과 이혼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연락했다. 오빠, 만나자. 우리는 옛 데이트 장소에서 만났다. 한강공원, 바람이 불었다. 미안해. 모든 게 그녀가 말했다. 돈 때문에. 탐욕이었어.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다. 재혼 후의 고독, 집안의 압박. 내가 그리웠어. 나는 물었다. 왜 나를 이용했어? 그녀가 울었다. 겁났어. 실패할까봐. 마음이 복잡했다. 용서할까? 하지만 배신의 아픔이 컸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과거를 돌아봤다. 우리의 결혼 사진. 행복했던 시절.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수연과 이혼할 거야? 내가 원하면 그는 패배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 충격이었다. 재벌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지? 수연의 병실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오빠, 다시 시작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 그녀가 손을 잡았다. 시도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소문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IVF 스캔들 여자 사회의 시선. 그녀는 우울해졌다. 오빠, 나 미워. 나는 안아줬다. 아니, 사랑해. 마음속 독백, 이게 진짜일까? 그녀의 변화는?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우리는 재결합을 준비했다. 하지만 민준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 나를 해고시켰다. 재벌의 힘 냉혹했다. 실직한 나는 절망했다. 수연이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의 이혼이 완료됐다. 함께 사는 날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IVF에 대한 트라우마.
어느 날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다. 자연 임신이야 기쁨이었다. 하지만 의심이 스쳤다. 민준애, 그녀가 화를 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신뢰의 위기. 우리는 싸웠다. 내가 날 배신했잖아. 나는 소리쳤다. 그녀가 울며 나갔다. 밤새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왔다.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 진실이 드러났다. DNA 검사 내 아이였다. 기쁨과 안도. 하지만 민준의 마지막 일격. 그는 언론에 수연의 비밀들 흘렸다. 우리의 삶이 다시 흔들렸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을 잡으니 모든 게 용서되는 기분이었다. 수연과 나는 새 가족을 이뤘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해외로 도피했다. 스캔들로 집안이 망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다. 서울의 작은 집, 아기 울음소리. 수연이 말했다. 오빠, 고마워. 용서해줘서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하자. 마음속으로 이 행복은 영원할까? 과거의 배신이 떠오를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며 다짐했다. 앞으로 나아가자. 수연의 변화가 보였다. 그녀는 야심을 버리고 가족에 집중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어, 그녀의 말. 어느 날 옛 병원에서 연락 왔다. IVF 기록을 삭제했어요. 안도했다. 과거가 지워졌다. 하지만 내 안의 트라우마. 밤에 악몽을 꿨다. 수연의 배신, 민준의 폭력. 상담을 받았다. 용서가 필요해요. 상담사가 말했다. 수연과 대화를 나눴다. 내 마음 아픈 거 알아? 미안해. 그녀가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치유의 시작. 아이가 자랐다. 첫 걸음마. 기쁨의 순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바람. 우리 행복해. 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의 시련. 경제적 어려움.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수연도 일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의 결속이 강해졌다. 민준의 소식이 왔다. 그는 파산했다. 동정심이 들었다. 그도 피해자였을까? 수연이 물었다. 아마. 우리의 이야기 드라마처럼. 배신, 복수, 용서. 이제 평화. 마음속 독백. 왜 우리는 이렇게 돌아왔을까? 사랑 때문인가? 아니, 성장 때문. 아이가 5살이 됐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서울의 공원에서 산책하며 수연이 말했다. 오빠, 그때의 실수 후회해. 나는 손을 잡았다. 과거는 잊자. 지금이 중요해. 민주는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우리의 비밀이 드러난 그날 모든 게 변했다. 돈을 아끼려 한 선택이 모든 걸 무너뜨렸지만 재건의 기회가 됐다.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우리의 연결고리. IVF가 아닌 자연의 선물. 운명인가? 수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너 없이 못 살았을 거야. 이 그녀의 고백. 우리는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작은 예식, 가족만.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삶의 교훈, 탐욕은 파괴하지만 용서는 치유한다. 우리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가슴속에 그 가시가 남아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다. 미래가 밝다.